다음으로 실험을 하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C 회로 실험입니다. 처음에는 구형파 신호를 0V에서 5V로 변하는 10Hz짜리 구형파 신호를 만들어서 오실로스코프로 관측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실로스코프와 함수 발생기에 전원을 넣고 기다리면 이렇게 이 오실로스코프는 테스트에 합격했다고 해서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이 파란 화면이 없어지고 아니면 기다리기만 해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제일 초기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함수 발생기로 구형파를 만들려고 했으므로 함수 발생기 조작 먼저 보겠습니다. 구형파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 스퀘어를 눌러주고 지금 이 주파수 설정이 선택되어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원하는 주파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이라고 눌렀고 그러면 이쪽에 10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10Hz를 하고 싶기 때문에 Hz를 눌렀습니다. 다음은 진폭 설정입니다. 진폭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앰플리튜드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이쪽이 바뀔 수 있다는 게 표현이 되고 여기다가 숫자를 눌러주면 여기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크 투 피크가 5V인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VPP, 5VPP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파형이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마이너스 2.5V에서 플러스 2.5V까지 스윙하는 이런 구형파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건 이제 0V에서 5V로 스윙하는 구형파이기 때문에 오프셋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프셋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오프셋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여기가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5를 써주고 이렇게 나타난 상태에서 VDC 이걸 눌러서 2.5V를 설정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0V에서 5V로 스윙하는 구형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채널 A 버튼을 누르면 이 아웃풋 A 포트로 이 원하는 신호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 출력된 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와 연결해서 오실로스코프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의 플러스와 프로브의 마이너스를 같이 연결해 줬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시간축 눈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여서 여기 시간축의 스케일을 돌려서 이렇게 눈금을 좀 더 늘려서 파형을 좀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형이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했으니 함수 발생기는 일단 끄고 이렇게 종료된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회로를 구성합니다. 다음은 이 RC 회로를 구성하고 커패시터 양단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회로를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 전회 커패시터 10마이크로패럿 짜리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10마이크로패럿은 전회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의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집게 부분 그리고 이쪽은 함수 발생기의 플러스 마이너스와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의 플러스 마이너스도 이쪽에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커패시터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을 잘 해서 꽂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 2에도 프로브를 하나 더 꼽아주고 이제 채널 A를 눌러서 함수 발생기에 아웃풋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채널 1을 커패시터 양단 전압을 찍었고 채널 2를 전원 전압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파형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미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지금 맨 처음에는 미저 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이 앞전 사람이 뭐 해놓은 게 있으면 그게 그대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커패시터 양단 전압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보기 위해서 이 채널 1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하는 부분에 버튼을 눌러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저는 채널 1을 쓸 거기 때문에 채널 1은 그대로 두고 여기 종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종류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이 종류를 계속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여기 다이얼을 돌리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을 계속 돌려서 이 최대가 나오면 멈추고, 그 다음에 이 뒤로를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대만 됐기 때문에 최소도 같이 보기 위해서 이제 밑에 측에도 눌러서 똑같이 종류를 눌러주고 다이얼을 돌려서 최소로 맞춰주고 뒤로를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커피시터 전압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읽을 수 있고, 그럼 이제 시정수를 구하기 위해서 좀 파형을 더 확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간축을 더 돌려서 이렇게 확대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 커피시터 전압의 최대치를 읽어봤을 때 약 4.96V입니다. 그래서 이 4.96V가 최대로 충전된 정상 상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정수는 여기 처음 충전부터 시작해서 정상 상태 값의 약 63.2%에 해당하는 값만큼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므로 4.96V의 63.2%는 약 3.14V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3.14V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커서 버튼을 눌러서 커서 기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 커서를 누르면 이런 창이 나타나고, 여기서 종류를 2번 누르면 이제 이렇게 시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커서 1을 누르고 이 다이얼을 돌리면 커서의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1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3.14는 측정하지 못해서 3.12V인 위치를 집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커서는 이 시작 부분에다가 옮겨 놔야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커서를 누르고 다이얼을 돌려서 이제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거를 다이얼을 돌려서 이렇게 끌고 와줍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 시작 부분에 맞춰서 놓으면 이제 거의 초기 값에서 3.12V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10ms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아까 커피시터 전압의 최소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수를 구한 거고, 시정수를 제대로 구했다 싶으면 이제 커서 기능은 거슬리니까 다시 눌러서 꺼줍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종류가 없어지면서 커서 기능이 종료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함수 발생기도 꺼주고, 이제 회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함수 발생기를 꺼줬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항 양단의 전압 파형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로를 바꿔야 합니다. 앞에 오실로스코프의 사용 방법을 설명드릴 때 저항이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저항 양단을 측정하고 싶다고 여기랑 여기랑 찝어봤자 여기 양단 전압이 안 나오고 이 엉뚱하게 이 전압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찝어봤자 여기랑 여기를 찝은 거랑 똑같은 파형이 출력되기 때문에 이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고 싶다면 이 커피시터랑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그냥 커피시터 양단 전압만 측정해도 될 텐데 이 저항 양단을 측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실로스코프를 전압 프로브만 사용하기 때문에 전류 파형을 볼 수가 없는데, 저희가 앞에서 RC 회로와 RL 회로에서 충전과 방전 시에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와 전류도 어떻게 되는지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전류 그래프도 같이 보기 위해서 전류를 직접 읽을 수는 없지만 이 저항에 걸린 전압을 측정하면 전압이랑 전류랑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저항과 전압은 그래프 파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의 전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바꾸고 여기 채널 A를 눌러서 함수 발생기에 출력을 줬을 때 이제 이런 파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시정수를 측정하려고 파형을 확대했었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이 버튼이 아니라 여기 이 다이얼을 돌려서 이제 시간축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도 제대로 안 보이던 게 3개 정도 파형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고 싶은데 아까 커서를 눌러놨었기 때문에 지금 미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미저를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측정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저항 양단의 전압 최대값은 약 4.56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56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시정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4.56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시정수를 측정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커서 버튼을 눌러주고 그러면 여기 이 창에서 종류를 2번 눌러서 시간으로 바꿔주고 이제 커서 1과 커서 2를 돌려서 원하는 위치로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커서 1을 이제 여기 0점 위치로 최대치인 4.56을 목표로 이렇게 커서를 당겼고 커서 1을 그래서 이쪽 위치에 맞췄습니다. 지금 최대가 한 4.48V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 2를 선택하고 커서 2 다이얼을 막 돌려서 이제 여기 있던 커서를 이쪽으로 당겨 왔습니다. 지금 이 전압 파형을 측정하는 게 전류 파형을 보는 거랑 비슷하게 보려고 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가 충전 시인데 충전 시 전류 파형입니다. 그러면 충전 시 전류 파형에서 시정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초기 값이 36.8%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시정수입니다. 따라서 4.48에 이제 36.8%는 약 1.65V인데 1.65V랑 최대한 비슷한 1.68V를 제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여기 4.48V에서 1.68V까지 방전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0ms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값은 아마 계속 좀 왔다 갔다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시간에 사진을 잘 찍으셔야 할 겁니다. 이제 시정수 측정이 끝났다면 다시 종료 버튼을 눌러서 커서 기능을 꺼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함수 발생기도 끄고 이제 회로를 변경합니다. 다음 실험은 여기 커패시터 10마이크로페럿을 1마이크로페럿으로 바꾸고 앞에 두 실험을 마찬가지로 반복하는 실험입니다. 앞에랑 똑같이 그냥 10마이크로페럿을 1마이크로페럿으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이 1마이크로페럿도 전에 커패시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함수 발생기를 켜주고 파형이 이렇게 나타나므로 또 시간축을 돌려서 이렇게 여러 파형이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측정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측정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10마이크로페럿일 때는 이게 충전되는데 오래 걸렸는데 이게 1마이크로페럿이 되니까 충전이 엄청 금방 끝나고 바로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커패시터와 저항의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실험을 해봤을 때 이런 파형이 나타납니다. 전압 분배든 키로히오프 전압 법칙이든 이 이론을 적용해보면 여기 전압의 양단 전압과 커패시터의 양단 전압을 합치면 딱 이 전원 신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딱 이 빈 부분만큼 여기 저항 전압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또 함수 발생기를 끄고 다음으로 RL 회로로 넘어갑니다. RL 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고형파 신호를 먼저 보기 위해서 아까 설정한 거에서 오프셋이 설정되어 있던 거를 다시 프리퀀시로 바꿔주고 여기 프리퀀시가 설정이 됐다면 이제 1kHz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1000하고 헤르츠를 눌렀는데 1 누르고 kHz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1kHz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수 발생기에 이제 출력 버튼을 눌러주면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그 과정은 빼먹어서 일단 저는 사진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1kHz 구형파가 잘 나오는 것도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RL 회로를 구성하고 인덕터 양단 전압 파형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구성해 줬습니다. 인덕터는 아마 대부분 이 초록 색깔 단지형만 있을 거기 때문에 이 100마이크로 헨리와 이 1kΩ 저항을 연결해서 이렇게 프로브랑 프로브 그리고 함수 발생기 이렇게 구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까까지는 10Hz짜리 엄청 느린 신호를 보다가 이제 1kHz짜리 빠른 신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 겹쳐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축을 돌려서 적절하게, 저는 이 3개 정도 보는 게 좋아서 이 정도 시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저로 측정 값을 읽어주고 이제 또 시정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커서를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커서에서 종류를 눌러서 똑같이 이렇게 커서 1과 커서 2를 옮겨서 시정수를 측정할 겁니다. 그래서 RL 직렬 회로에서는 시정수를 구할 때 인덕터의 양단 전압이 초기 값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36.8%가 됐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시정수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자세히 측정하기 위해서 시간축을 한 번 더 늘려줬고, 그리고 커서 1을 옮겨서 이렇게 최대치가 되는 약 4.88V 정도 되는 이 위치로 커서 1을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 2를 선택하고 커서 2 다이얼을 돌려서 이제 지금은 4.8V이기 때문에 4.8V에 36.8%에 해당하는 약 1.77V에 가깝게 옮기면서 이제 이게 1.76V까지 밖에 볼 수 없어서 1.76V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4.8V가 1.76V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116 마이크로세컨드였습니다. 아까 커패시터에서는 시정수가 거의 이론값과 비슷했는데 지금은 이론값보다 조금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덕터들이 대부분 좀 오차가 크기 때문에 이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 지금 회로 자체도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측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눈으로 이렇게 직접 고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시정수를 일단 측정을 했으면 또 거슬리는 커서를 꺼주고, 그 다음에 또 함수 발생기도 끄고 또 회로를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항을 측정해서 저항의 양단 전압을 측정해서 전류 파형이 어떻게 생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고, 여기서도 이제 함수 발생기를 넣어주고 조금 여러 파형을 보기 위해서 시간축을 바꿔서 이 파형에서 이제 전압 값들을 읽기 위해서 미저를 눌러서 이 화면을 봤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아까 RC 회로에서 커패시터에 전압이 충전되는 거랑 뭐 똑같이 생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정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상 상태 값이라고 친다면 이 정상 상태 값의 약 63.2%에 해당하는 값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시정수겠죠. 그래서 시정수 측정을 위해서 커서를 눌러주고 여기 확대도 한번 했습니다. 확대하고 커서를 눌러줘서 여기 종류를 시간으로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커서를 조절해 줍니다. 이번에는 커서 1을 여기 시작점으로 맞춰주고, 이게 지금 최소치인 160mV입니다. 이 위치로 맞춰주고, 그럼 이제 커서 2를 원하는 위치로 옮겨줄 겁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 없는데 제가 여기서 측정했을 때는 4.24V가 최대였는데 제가 이거를 스케일을 늘려서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는 최대값이 약 4.4V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서를 옮길 때는 4.4V에 63.2%에 해당하는 약 2.78V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2.78에 가까운 2.8V에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소치에서부터 2.8V까지 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92 마이크로세컨드였습니다. 이것도 딱 100 마이크로는 아니고 조금 오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시정소를 체크했으면 이제 커서를 또 꺼줍니다. 그리고 함수 발생기도 꺼주고 이제 회로를 바꿔줍니다. 지금까지는 100mH 를 사용했다면 이제 10mH로 바꾸고 이렇게 회로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고, 똑같이 함수 발생기를 줘서 실험을 해봅니다. 여기서도 아까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다시 늘려주고, 그럼 전압 파형을 봤을 때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더 샤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정수를 측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미저도 하지 않고 이 파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확인하고 이제 함수 발생기를 끄고 이제 저항 양단 체크하기 위해서 저항 양단으로 회로를 변경하고, 똑같이 함수 발생기를 줬을 때 이런 파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정수는 체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파형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 앞에서는 엄청 오래 걸렸던 게 지금은 엄청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LC 회로 실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구형파 신호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아까 프리퀀시로 맞춰 놨었기 때문에 이게 500Hz로 바꿔주고, 그리고 파형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은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축을 또 바꿔서 이 3개 정도 이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함수 발생기를 꺼주고 이제 회로를 구성해 줍니다. 이제 VR 즉 가변 저항을 조절하면서 이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일단 회로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회로 구성 사진은 대충 보더라도 아니면 이제 사진을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회로를 구성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고 커패시터 양단 전압을 측정했습니다. 이제는 0.1 마이크로페럿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마일러랑 전해랑 여기 세라믹 전부 0.1 마이크로페럿이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세라믹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맨 처음에는 가변 저항을 제일 왼쪽으로 일단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커패시터 전압 파형을 봤을 때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보면 특이하게 이게 지금 전원 신호인데 전원 신호보다 더 높게 커패시터 전압이 튀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전원 전압이 지령 신호인데 지령 신호보다 더 높게 오버슈트가 쳤다가 이렇게 원래 가야 할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부족 제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족 제동에서 파형을 확인했으면 이제 가변 저항을 오른쪽 끝으로 돌려서 이제 과제동일 때 파형입니다. 이때 파형은 트리거를 잘 안 맞춰 놓으면 이 파형이 계속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리거를 조정하면서 이 파형이 잘 멈추도록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과제동에서는 커패시터 전압이 이제 5V가 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0에서부터 5V로 올라가기도 전에 이제 지령이 0이 돼버려서 다시 내려가려고 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이게 반복입니다. 원래는 이게 엄청 빨리 이렇게 딱 도달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제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를 못 올라가게 붙잡고 있고 내려가는 거를 못 내려가게 붙잡고 있어서 이런 파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가 과제동일 때 파형입니다. 이제 다시 부족 제동으로 돌아가서 임계 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변 저항을 왼쪽 끝으로 돌려놓고 이제 파형을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원래 파형 축이 여기 있던 거를 좀 밑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스케일을 좀 줄여서 좀 확대해서 파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원 전압이 정확히 몇 정도인지 좀 더 제대로 알고 싶어서 측정 기능을 하나 더 사용해서 이제 신호 1을 채널 2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종류를 이제 최대로 바꾸기 위해서 이 종류를 선택하고 다이얼을 돌려서 최대를 선택하고 여기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널 2의 최대 값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지금은 이 지령보다 더 높게 오버슈트를 쳤다가 내려가는데, 이제 임계 제동에서는 이게 지령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을 조절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오버슈트가 안 치는 딱 이 위치를 찾아봤을 때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값을 봐도 지금은 지령보다 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치가 이 최대치보다 높은데 지금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한 여기서 진동은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가변 저항 값을 읽어 봐야겠죠. 그래서 함수 발생기를 끄고 가변 저항을 뽑아서 저항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뽑아서 측정해 봤을 때 약 0.6kΩ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론 값은 1kΩ 정도인데 0.6 정도로 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을 1kΩ로 바꾸고 다시 파형을 측정해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형이 좀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좀 뭉퉁했었는데 더 샤프한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이게 임계제동이다 생각하고 가변저항 값을 읽어봤는데 좀 생각보다 너무 작거나 크다 그러면 1kΩ으로 맞추고 1kΩ일 때에 전압파형도 찍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전류파형을 보기 위해서 전류파형 대신 이 저항의 전압파형을 보는 실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커패시터랑 저항의 위치만 바꿔주고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가변 저항은 아까 1kΩ으로 맞춰놓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계 제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아까 여기 파형을 옮기고 좀 눈금을 줄여놨으므로 지금 이렇게 좀 화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려줬고 지금 채널 1과 채널 2의 스케일이 안 맞는데 원래 다른 실험을 할 때는 거의 이 채널 1과 채널 2를 스케일을 맞춰줘서 정확하게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만 지금은 이 채널 2는 그냥 타이밍만 보기 위해서 놔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눈금이 다른 상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채널 1을 좀 최대한 크게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채널 1은 크게 보고 채널 2는 그냥 작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계 제동일 때는 전류 파형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변 저항을 왼쪽 끝으로 돌려서 지금 부족 제동일 때를 봤을 때는 이렇게 전류 파형이 0으로 가려고 딱 내려가다가 넘어가서 이제 진동을 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가변 저항을 오른쪽 끝으로 돌려서 과제동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전류 파형이 높이 올라갔다가 다 내려오지도 못하고 지령이 끝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전류가 0이었다가 갑자기 높아졌을 때 다시 0으로 되돌아오는 과정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부족 제동일 때는 0으로 되돌아오려다가 좀 진동하고 임계 제동일 때는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오고 과제동일 때는 너무 제동이 커서 이렇게 결국 0으로 되돌아오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신호의 주파수를 바꾸면 좀 더 줄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을 볼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실험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주차 실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새로운 기기도 많이 사용하고 새로운 소자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너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서 한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실험하는데 사용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한 부분들도 꽤 있어서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7주차 실험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